네, 그 체이스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줌으로 촬영해 보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어색한데 그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녹화를 하게 됐고요. 엊그제 그 기획의 기본은 기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여하는 마음으로 기여하고자 기획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나름의 방법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그 기여가 조금 어렵다라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게까지 큰 목표는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모아둔 걸로 어떻게 할 수 없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그 출발선에서 기획하는 방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정리를 하게 된 거고, 사실 저도 뭐 강연을 하거나 하면은 이러한 질문들을 정말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조금씩 그 아이디어를 더 디벨롭을 하고 늘 생각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제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도 뭐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저는 체이스고요. 그 표출형 기획과 기여형 기획이라는 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기여형 기획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쉽고 좋다. 여러모로, 쉽다라는 말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유리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표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표출형 기획도 물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독자의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책을 읽으면 우리는 보통 좋다라는 반응을 기대하죠. 실제로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어떤 책을 읽으면, 이 책 참 좋다라는 정말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좋다라는 말은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책 진짜 재밌다. 또는 이 책 진짜 유익하다. 또는 공감된다. 근데 이 공감된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응원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보통 이 독자의 반응은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재미는 이제 가장 포괄적인 말이 될 수 있겠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재미있는 거, 글을 너무 잘 쓴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이야기가 너무 재밌을 수도 있고, 유익한 거는 가장 명확하죠.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공감된다라는 것은 조금, 뭐가 공감이지? 라고 조금 추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작가를 응원하고 싶어지는 거, 이 작가의 어떤 행보, 이 작가의 무엇, 또는 이제 이 책에서 다룬 아이디어를 응원하는 것, 즉, 이 아이디어가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는 것, 그런 것이 공감된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멋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 되게 멋있다.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이 아이디어 되게 근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반응은 하나 고를 순 없겠죠. 재미있다, 유익하다, 공감된다. 이 셋 중에 뭐가 더 우월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약간 조금 계륵 같은 반응은 멋있다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게 좀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멋있기만 한 건 별로 멋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멋있다라는 거는 사실 저 위에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와 결합이 됐을 때 진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진짜 멋있기만 한 책이 있거든요. 나한테 공감도 안 되지만 글은 너무 잘 썼어. 나한테 뭐 특히 유익하진 않지만 특별히 유익하진 않지만 뭐 멋있네. 뭐 재미 잘 모르겠다. 그런 책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멋있으려면 이 앞에 저 3단계를 3단계가 아니라 저 재미있다, 유익하다, 공감된다 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를 달성했을 때 거기서 조금 더 멋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표출형 기획을 할 때 그 기여형 기획은 사실 그냥 여기서 목적이 뚜렷하죠. 유익함을 전달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제 표출형 기획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내가 무엇을 택할지, 어떤 노선을 갈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기여형 기획이 되게 쉽다라고 한 이유는 명확해서 그래요. 유익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쉽고, 사실 재미를 만들어내는 여정은 되게 어렵죠. 특히나 저처럼 이제 재미가 없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웃기지 못한 사람은, 재미를 목표로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공감을 목표로 글을 쓰는 것도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유익하고자 그 글을 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거는 좀 그 감정적인 주관적 영역이 아니라 뭔가 되게 로지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출형 기획을 하시고자 한다면 저 네 가지 중에 뭐 엄밀히 말하면 네 가지겠으나 재미와 유익과 공감 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할지를 정해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로 갔네요, 슬라이드가. 일단은 잠깐만 요 얘기를 하고 바로 표출형 기획으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이 장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표출형 기획이 가능은 하지만 기여형 기획이 무조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100% 표출, 100% 기여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엊그제 그 줌 세션에서도 누가 질문을 주셔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선표출이냐, 선기여냐, 무엇이 앞서냐의 문제. 다시 얘기하면 비중의 문제가 될 거고요. 여기서 기여형 기획이 왜 유리한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첫째로 독자의 선택을 받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독자는 뭐, 독자도 어떤 책을 고를 때 이 책이 재밌을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 책이 나한테 유익할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판단의 결정이 수월하겠죠. 그래서 독자의 선택을 받기 쉬워진다라는 거고, 원고 집필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다 보면 막힐 때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근데 내가 독자를 기여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명확하면은 그렇게 막히는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상대적으로 가짓수가 적다. 이 사람을 돕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단순히 재미와 그 공감을 목적으로 글을 쓸 때는 내가 글을 쓰다가 막히는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재미나 공감으로 이어지는 길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여형 기획을 하게 되면은 그 건강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여 포인트가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쉽게 말해서 많은 작가들이 그 되게 멋쩍어 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가 쓴 책을 홍보하고 자기가 쓴 책을 너무 널리 알리는 게 되게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멋쩍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표출형 기획일 때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표출형이라는 것은 만약에 만약 단순히 이제 표출도 여러 가지 그 층위가 있잖아요. 얘기 드렸듯이, 기록의 목적이 있거나 자기의 그 인정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인정 욕구를 목적으로 쓴 책을 내가 홍보하는 거는 멋쩍죠. 왜냐면은 내가 실제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제안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록을 목적으로 한 표출은 훨씬 수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여형 기획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내 걸 알리는 데 있어서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럽다, 그러니까 뭐꼭 표출형 기획이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그 부끄럽다는 말 잘못된 거고요. 내가 기여형 기획을 했을 때 이걸 알리는 게 너무 당당해집니다. 왜냐면은 내 걸 알리면 그걸 알게 된 사람, 제 마케팅에 타겟이 된 사람한테도 유익하니까요. 내 거를 알면은 그 사람은 손해볼 게 없죠. 무조건 이득이죠. 왜냐면 난 그 사람 도와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여형 기획을 하면 건강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본인 정신 건강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 작가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사람은 건강한 야망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거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요거 하나만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야기를 하고 바로 표출형 기획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표출, 후기요, 선기요, 후표출. 이 정확한 차이가 뭐냐라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다 그냥 제가 만드는 거고 철저히 저의 생각이니까 좀 저의 주관적인 거라는 걸 좀 염두에 두어 주시고요. 표출을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풀었고, 내 관심사를 난 이렇게 다루고, 그거를 그대로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 나의 관심사나 나의 문제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지 않죠.
물론 이것도 기여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세상에 정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나랑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 똑같은 문제. 그 매크로한 관점이 아니라 진짜 그 디테일까지 똑같은 사람. 또는 나와 관심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에게만 기여하겠다라고 표출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거죠.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죠. 사실 뭐 그냥 선표출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표출만 강조하고 싶으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자비출판이나 독립출판을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표출보다도 기여가 앞선다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관심사, 나의 문제, 내가 겪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펼쳐져 있는가, 어떤 상태로 구현되어 있는가를 조금 메타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선기여 후 표출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표출형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위에 네 가지는 그 작가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철저히 작가가 기획을 하는 것이고, 작가가 이제 어떤 기여하고자 하는 기획서를 만들어 오면은 그 기여가 얼마나 크기가 있을지 저거 시장 조사를 이제 쭉쭉쭉 하겠죠. 표출형 기획은 저 네 개를 할 필요가 없겠죠.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어, 단순히 내가 모아온 것들, 그 컬렉팅 한 것들에서 출발을 하는데, 어쨌든 흐름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컬렉팅을 해서 그거의 핵심 메시지를 개발을 하고, 그 메시지를 잘 해체하고 조립해서 이제 하나의 목차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게 보완 단계고, 그리고 이 촉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빨간색으로 되게 크게 써놨는데, 내가 내 거를 표출하고자 어떤 글을 완성을 했을 때, 그런 컬렉션이 있을 때,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그 독자의 관심과 좀 유리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출로 글을 쓰고자 한다면, 또 촉구 단계. 이 촉구는 다르게 말하면 이제 그 상업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상업화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기여형 그 기획보다도 촉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표출형 기획은 사실 제가 이번에 생각을 좀 정리해 보니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독자의 여정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어떻게 읽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한 6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일단 1번부터 5번 단계는 독서 중이고 독서 이후에도 하는 단계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탐색을 하겠죠. 이 책 내가 읽을 만한가? 제가 밑에 그 엑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이 장표를 오늘 만든 거라 좀 대충 엑셀에서 만들어서 긁어왔는데 탐색 단계. 이 사람 뭐지? 이 주제 뭐지? 내가 이거 알아야 되나? 이게 조금 탐색 단계를 거치죠. 요 탐색 단계에서 그 이탈한다. 그러면 책을 안 사겠죠. 이 탐색 단계에서 우리 그 기획자나 작가가 그 타겟해야 되는 결과는 흥미가 있어야겠죠. 이거를 읽고 나서 이 앞부분을 읽고, 아, 흥미가 있다. 라는 그 결과가 도출돼야 됩니다. 그 흥미 단계가 조금 지나가면 이런 몰입을 하겠죠. 아, 이제 좀 열심히 읽어보자. 근데 여기서 이 몰입에서 좀 이탈되는 경우가 이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커뮤니티라는 걸로 표출형 기획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의 메시지는 뾰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커뮤니티를 잘 만드는 방법, 뭐 요런 되게 뾰족한 메시지를 갖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맥락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훅 들어가면은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독자 입장에서는 커뮤니티가 뭔데? 이게 왜 중요한데? 뭐,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루지 않고 그냥 훅 들어가면은 맥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의 몰입 단계에서 작가나 기획자가 의도해야 하는 것은 맥락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몰입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조금 매크로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단계에서는. 그 검증 단계에서는 독자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거 맞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결과는 납득을 시키는 거죠. 설득을 시키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잘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독자는 수용을 하고 내재화를 하겠죠. 수용 단계에서 아, 이 사람 이 책 진짜 좋다. 그리고 신뢰를 할 거고요. 그걸 완전히 이제 내재화까지 하면은 아,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학습이 일어나겠죠. 여기까지가 독서의 그 독자의 5단계 여정이고 그 이후에 정말 이게 내가 내지화가 잘 이루어졌더라면
어떤 그 책 밖으로의 확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뭘 하자. 그 내가 예를 들어 자기계발서라면 아침에 뭐 침대를 잘 정리하는 게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학습을 하고 나면 실제로 적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런 행동적인 적용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책이 정말 좋다면 그걸 널리 알리겠죠. 이거 꼭 읽어봐. 뭐 아니면 그 독서 감상문을 쓴다거나 그러면서 사실 바이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독자의 여정은 좀 이러한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첫째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이 여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대충 이런 식이구나. 그거고. 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저 몰입 단계에서, 그 독자가 몰입해야 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특히나 표출형으로 기획을 하고자 할 때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나한테 재밌는 거를 그냥 훅 주는 거예요. 나한테 재밌고, 나한테 중요하고, 나한테 유익한 거를 그냥 훅 주면은, 그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면 바로 몰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주제나 그 관심사나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조금 이제 관심의 정도가 미약한 사람은 맥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몰입 단계에서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맥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고, 마지막은 어떤 그 이 책이 끝나고 나서 결국 잘 되려면 확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거를 좀 초기에 기획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확장 단계가 결국 마케팅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책을 만들면 그 책에서 제시하는 워크시트나 뭐 템플릿 같은 걸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챌린지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꼭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에세이라거나 저거 뭐지? 그냥 일반 인문 사회 교양이어도 북토크 같은 거에서 얘기를 더 딥하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확장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다우랩에는 뭐 브랜딩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과정과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세일즈 퍼널 만들고 이런 게 사실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책을 쓴다라는 것이 뭔가 굉장히 그런 고유한 그런 퍼널이 있는 게 아니다. 비슷하다. 결국 내가 그 물성이 다를 뿐이지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명료하게 잘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을 이해했다면 여기 이 장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컬렉팅을 하고 이 뒷단계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뒷단계 얘기는 저번 그 강연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이제 저 컬렉팅에 대해서만 잘 얘기를 해볼게요. 컬렉팅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컬렉팅의 전제는 그동안 내가 써놓은 글이 뭐 한 50개, 뭐 100개 뭐 100개 좀 많네요. 뭐 한 50개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레이블을 붙여줘야 돼요. 레이블을 붙일 때는 핵심 키워드, 뭐 톤앤 매너, 형식, 기능적 효과, 이거 자기 취향입니다. 그냥 여러 개를 붙이면 돼요. 제가 쓴 글이 뭐 1번 글, 2번 글, 3번 글 있다 치면은 1번 글에다가는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고 또 이 글의 뭐 톤앤 매너가 뭐고 이 글의 형식은 뭐고 이 글의 뭐 기능적 효과는 뭐고 뭐 이런 걸 잘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효과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레이블링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독자의 여정에다가 매핑을 해야 돼요. 1번 글부터 10번 글까지가 있다면 내가 쓴 1번 글은 저 탐색 단계를 쓸 수 있겠네. 왜냐하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쓴 글 중에 뭐 3번 글은 내재화 단계를 쓸 수 있겠네. 독자한테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행동 가이드를 주니까. 또는 내가 쓴 글 중에 뭐 6번 글은 검증 단계라기보다는 몰입 단계네. 왜냐하면 나의 그 뾰족한 주장에 대한 맥락이니까. 이런 식으로 저 여정에다가 디테일하게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매핑이라는 게 뭐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기능적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적 분류의 기준을 굳이 제가 드린다면은 제가 저기 그 블렛으로 써놓은 이 내가 쓴 글, 내가 모아둔 내가 컬렉팅한 이 글을 볼 때 흥미가 있냐, 또는 이 서사나 내러티브, 즉 맥락을 다루고 있냐, 또는 나의 핵심 메시지에 대한 논리나 사례를 다루고 있냐,
그리고 어떤 키포인트, 선언적인 메시지가 있냐. 그리고 도구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계발서처럼 독자가 키 테이크어웨이로 가져가서 뭘 해야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 요약이나 행동 촉구는 그 확장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게 도구화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 분류를 너무 엄밀하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조금은 엄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쓰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바꿔나가는 거니까. 그 책을 쓸 때 그 원고라는 거는, 진짜 그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기 전까지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형태로 변주가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분류를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미시한지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시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가장 단순하게는 그 독자의 여정에 빈 부분이 있나, 예를 들어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매핑을 하고 봤더니, 검증이 좀 약하네. 또는, 내가 쓴 글을 이제 이렇게 재배치를 하고 났더니, 내재화에 쓸 만한 거리가 없네. 이런 빈 부분을 찾아야겠죠. 이 빈 부분이 실제로 새로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 보통은 이 몰입 단계에 해당하는 거, 저 맥락 이해에 대한 그 부분이 비어 있을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1번부터 20번까지 글을 써놨는데, 이걸 해보니까, 비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 즉 중복된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각각의 글들을 적절히 통합을 하거나 효과성에 따라서 어떤 것이 그 해당 여정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삭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단계에서 조금 약간 자아성찰처럼 내가 쓴 글들의 일관성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또 핵심 메시지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가장 빈출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출형 기획의 단계는 제가 이렇게 조금 회색으로 써놓은 저것들은 생략이 되겠죠. 앞서 얘기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레이블링, 매핑, 미시 체크를 통해서 컬렉팅하고 그렇게 컬렉팅을 한 게 작가의 여정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보고 핵심 메시지를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목차를 만들고 시장 조사를 하고 촉구란 상업화겠죠? 그걸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여형 기획과의 차이가 굳이 있다면 기여형 기획을 할 때는 기여의 크기 검토라고 하는 시장 조사를 하고 또 보완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보완 목적의 시장 조사만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작가의 여정에 맞춰서 그 스토리 라인이 어느 정도 잡힐 테니까 저 메시지 해체와 조립, 그러니까 이제 목차를 구성하는 부분에서의 워크로드가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 상업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 정도 여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표출형 기획은 편리해요. 이렇게 기획을 해보면 저도 사실 이런 식의 기획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표출과 기여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게 사실 제 안의 이야기였기에 저는 이제 에고가 되게 강했어서 그 처음 이제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내 걸 표출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표출형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단계나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되게 편리하게 딱딱딱 할 수가 있겠죠. 이미 모아둔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유리한 건 기여형 기획이지 않을까의 정도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표출형 기획은 네,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